저기서부터는 이게 들어오는 거는 짧기 때문에 8게이지를 씁니다. 여기 선반에 복잡해지고 굳이 4게이지를 쓸 겁니다. 이게 항상 조립할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야 됩니다. 이 헤릭스 이 제품은 이 무드볼트가 꼽히는 게 이게 안으로 거의 한 15도 정도 이렇게 이게 제품의 구조상 그리 꼽힙니다. 이게 안쪽으로 깊다 이 말이죠. 굉장히 깊습니다.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이만큼. 딱 이 볼트가 이제 여기 들어간 게 요리 딱 꼽힙니다. 그래서 지금 요대로 해서 이거 무드 볼트를 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각도가 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통 무드 볼트가 수직을 꼽히면 바로 여기에 1cm 부근에서 이제 압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1cm 부근에서 눌리지는 게 아니고 한 1.5cm 이상 안쪽으로 눌리집니다. 대신 이 구조는 좋습니다. 이게 좋으면 선이 안쪽으로 쫙 빠진다는 느낌도 있고. 이번 동영상은 이 가스차입니다. 가스차하고 여기 스피아 타이어 안에 파워 앰프 12 DSP 앰프하고 이쪽에 우퍼용 앰프가 있습니다. 그 우퍼는 이쪽에 선반에 여기에 달려있죠. 8인치가. 근데 이제 이게 차주가 이 속에 있는 것이 좀 불안하다. 습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선반에다가 이쪽 선반 쪽에다가 이렇게 앵글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 두 기계를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 위쪽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선반에다가 여기 앰프렉입니다. 이게 요렇게 될 거죠. 요 공간에 오디오 기기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랫단에 텅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주가 또 오디오 기기를 한 번씩 이제 뭔가 또 이상이 있나 없나도 확인하고 그 기기를 보고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단에 이제 덮어 있으니까 짐들 내고 뭐들 내고 습기 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위에 올리면 방열도 잘 되고 이제 행여나 저도 이제 S접근하기가 편하고 차주도 기계 만질 때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잡음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죠? 여기. 요 새까만 앵글 보이지 않습니까? 이 펜슬로 접었습니다. 펜슬로 접어가지고 이쪽에는 볼트가 하나 있어서 볼트 자리가 있어서 볼트 10mm 볼트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쪽 볼트 하나 쪼고 남들이 피스 좋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펜슬이 하나만 하면 두 개를 앞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거 작업하는 거 이제 하다가 동영상을 찍어 보는 건데 이쪽 펜슬 접는 거 하고 이거는 이제 흰 색깔 차가 흰 색깔이니까 흰색 도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동영상을 찍어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작가판이지 않습니까? 자작가판도 이게 여라타 페인터 요거 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요거 사가지고 우드 스테인 이제 수성이나 오일 스테인 뭐 이리 해도 되는데 더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손이 이제 많이 가는 데가 아니고 그 앰프를 그냥 올려놓는 선반인데 렉 다이 선반인데 이제 우리 진짜 선반이 좀 공중에 떠가 있으니까 선장에서 매달아서 내리는 거니까 선반 맞죠? 그래서 이제 꼭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개 미리 좀 써놨다가 필요할 때 까만색이든 흰기든 까만색하고 까만색이 제일 많이 보이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앰프가 놓여지는 자리니까 굳이 이제 뭐 약간 날카롭게 할 필요 없겠죠. 앰프 피스도 둬야 되고 뭐 이러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직직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하게 여기 페인트가 이게 이제 스며들 수 있도록 가까이서 가까이서 해야 이 색깔이 이게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문단에서 먹이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앰프가 놓여지는 이 판이고, 이제 아래판은 이제 조금 이제 밑에서 보면, 이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보면 보이니까. 간단하게. 한 통 다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르면 하면 되고. 그러면 이게 그 펜처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이 넘 1005, 1000 됩니다. 1010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펜처를 조금 이제 30mm 좁은 걸 했고, 가쪽에는 펜처를 조금 더 넓은 걸 합니다. 그럼 그 무게감과 좌우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저기 사이즈 제가 왔으니까 이 방식으로 디귿자인 식으로. 그러면 200이 꺾여서 200 꺾이고 105 꺾이고 길이가 1010이면 105에 200 이렇게.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 접기 전에 일단 접어야지. 접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일단 이거 바닥에서 제가 이제 바닥에서 그냥 보십시오. 바닥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펜처를 접을 때 그냥 바이스, 예, 간이 휴대용 바이스, 이동식 바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요 바이스에다가 두드려서 그렇습니다. 대고가 딱 바이스 두께 넣으면 되네. 바이스 두께. 여기 정확하게 기역자로 90도가 딱 꺾이야. 90도가 딱 꺾이야.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여기가 정확하게 딱 꺾여야 되겠죠. 이 매미, 나방이고. 여기를 때려줘야. 두드리면 꺾이죠. 두드리면.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이래 해갖고, 배고가 지금 바이스 두께하고 똑같으니까 다시 좋아서 이렇게 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스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딱 꺾이면,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죠. 이쪽에도 이쪽이니까.
바이스 조금만큼 되니까. 이쪽부터. 근데 이 바이스 적당한 거 있으면 뭐 펜치를 꺾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벨이 꺾이면 손으로 벌리고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정확한 자리가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멍을 이제 피스적으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한번 위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스 박을 자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야 되니까 조금 피스는 좀 크게 세게 해서 이거는 이제 차에 붙는 부분인데 이쪽은 쇠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녹 방지용으로 하는 거고, 이제 이쪽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부분도 보이죠? 천장에 붙는 부분인데. 나무보다 훨씬 편하죠. 나무는 이제 자꾸 빨아무니까 계속 칠해야 되고, 쇠는 빨아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도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다. 그게 마르면 이제 고정하고 스피커 패널을 이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말랐으니까 이게 영상에 쪼오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제 몸이 가려서 이제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타공을 많이 했죠. 이걸 그냥 피스로 조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거는 10mm 볼트 자리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피스로 대신에 이제 많이 줘야 되겠죠.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냈으니까 피스를 와셔 꼽아 가지고 몇 개 준비했어. 미리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철판이 이제 이중으로 되는 데는 뜰벌 때 조금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뺐다 끼었다 하면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이게 좀 상가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앰프렉이죠. 앰프렉인데, 앰프렉이 이제 선반 행식이죠. 예전에 제 채널에 보면 베라크루저의 앰프렉 그 선반 형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3단, 4단으로 1층부터 바닥부터 시작하면 4층이죠, 4층. 그렇게 이제 현저 있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앰프의 방열, 그리고 이제 S 접근, 그리고 또 디자인, 또 안전성, 또 공간 확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거죠. 알루미늄으로 이제 가공해 가지고,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천장에다가 이제 이러한 버팀대를 만든 다음에 선반을 이제 막 올리는 거죠. 그럼 앰프 하나, 둘, 한 세 개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조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일단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일단 요 하나 줘보고, 또 저쪽에도 대충 걸쳐서 이게 달려 있어야 제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나오는 양이 있어야 되니까. 이 트렁크에 엎드려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엎드려서 배치기 해서 하는 게. 요리하고 요 탭을 좀 증거로 해가지고 아랫단에 거기 있으니까, 선반대가 있으니까 공구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 자리가 맞나? 여기가 맞네. 여기가 하나 좋았고, 쭉 쪼아버리고,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했던 것도 10mm 볼트만 좋아져서 왔으니까 좀 더 추가로 됐고, 그럼 뭐 이쪽에 줘야 되네. 몇 개를?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 8개를 만들어야 돼.
뭐 이게 이 정도면은 렉이 널찍고 뭐 떨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게 좌우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니까 이게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고 행여나 또 알 수 없으니까 튼튼하게 좋아하는 거죠. 기존 하나 줘도 정확하게 좀 줘고. 이 자세가 지금 힘든 자세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머리하고 모두 이런 식으로 됐죠. 이제 이 위에, 이 두 개의 펜슬 위에 이제 앰프를 올릴 수 있는 선반을 이제 하면 되겠죠. 이제 예전 작업자가 이게 선반에 우프 달면서 매트를 발랐는데, 이제 이 카바를 이제 이렇게 꼽을 수 없으니까 이게 눈에 다 보여, 안 좋은 부분들은 눈에 보여가지고 조금 더 단정하게 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멍이 중간중간에 있죠. 이 구멍은 막으면 안 됩니다. 구멍을 중간중간에, 이 매트가 이 발려 있지만은 이게 쇠에 탁 붙어 있다는데 떠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 매트가 처음에 붙일 때는 분명히 붙이실 것인데 이게 떠는 이유가, 이 매트가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열받으면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열받으면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은. 그렇고, 이쪽에 요런데 이제 구멍, 요 구멍을 뚫어 놔야 됩니다. 구멍을. 이 바람구멍이거든요. 바람구멍. 무슨 바람구멍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바람구멍이냐면 도어를 닫았을 때,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도어를 열고 닫지 않습니까? 도어를 닫을 때 창문이 열려 있으면 괜찮은데, 창문이 닫혀 있을 때는 실내에 압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이 잘 안 닫힙니다. 창문을 열면 잘 닫히는데, 창문을 딱 다 닫으면 문이 잘 안 닫히고 힘을 줘야 된다. 그거 왜 그랬느냐? 문을 탁 닫을 때 실내 압력이 밖으로 싹 새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새나가는 게 어디로 새나가느냐면, 이 선반의 구멍으로 통해서 이쪽에 빠꿈빠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구멍 뻥뻥 뚫힌 거, 그 부분으로 이제 트렁크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옵니다. 그럼 트렁크에 온 거는 어디로 가느냐? 트렁크에 온 공기는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문 닫으면 공기가 팍 움직이지 않습니까? 문 닫았을 때. 트렁크에 온 거는 이쪽 측면하고 이쪽 측면에 보면 고기 빗날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손바닥만 합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게 이제 외부 반바와
그 내부 차체 그 사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내부 차체 쪽에 그 비늘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게 문풍지처럼 탁 움직이면서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만약에 차가 물에 빠졌다.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안쪽에서 압력이 찼을 때만 이게 비늘처럼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문풍지처럼 팍 떨면서 벌어지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공기가, 실내 공기가 이 트렁크 선반을 통해서 트렁크로 오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여기 이제 공기를 다 막아버리면, 공기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문이 잘 안 박힌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겁니다. 뭐 큰 거 일단 4개는 떨궜으니까 이 정도는 될 거라 보고, 그냥 방음 한답시고 막 방음을 도배를 해버리면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흰 색깔이니까 쇠장갑을 끼고 그 위에 올려서 그냥 피스를 하나 둘 셋 넷 다 한 7, 8개를 쪼으면 한 줄에 7, 8개를 쪼아버리면 이제 되는 거죠. 요 정도 했을 때 이제 요 최대한 안으로 해서 최대한 안으로 하는 게 바깥쪽에 또 걸레 바지 뭐 걸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안으로 이게 안쪽에 이제 8인치 자석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대릴 듯 말 듯 해서 요 끝 라인에 끝 라인에 맞추면 같다네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줘야 되는데, 이제 이 합판이 15T입니다. 15T니까 요 피스를 이제 울로 뚫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피스는 이제 요 와사를 2개를 꽂으면 저 철판 두께하고 요 피스 길이하고 얼쭉 이렇게 이제 한 2mm 정도 남겨두고 끝납니다. 이게 이게 보드판을 피스 끝이 뚫고 놓지 못하고 한 2mm 정도 이제 해서 멈추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와샤를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와샤를 2개씩. 근데 와사 꽂으면 와사도 일종의 스프링 역할은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텐션 역할을 하니까 와사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2개씩 꼽으면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장갑은 제가 쓰는 흰 장갑보다 두꺼워 가지고 쓰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필요한 공구가 트렁크에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게. 자, 중간중간에 몇 방씩 줘야 되겠죠. 요 끝에 맞춰가지고 이쪽 끝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줘오고, 지금 요 자세가 쉬운 자세 아닙니다. 이거 힘듭니다.
합니다. 이만큼 해도. 몇 개 더 만들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더 만들면 되네. 이 와서 종류도 이렇게 쪼맨한 거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됩니다. 용도별로 다 쓰이기 때문에. 이 장갑, 이게는 좀 무뎌서 두꺼워서 쓰기가 좀 불편합니다. 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거든, 장갑이. 장갑을 안 끼면 제일 좋은데, 안 끼면 이제 손이 다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디면 흰 장갑 제스 맨날 쓰는 거 보기 좋습니다. 코팅 양이 적당하거든요. 코팅 양이. 안쪽에는 가스통 때문에 공구가 나니까 긴 걸 꽂아가지고 그럼 엄청 짱짱합니다. 막 엄청 짱짱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펜철이 이제 넓고 펜철을 튼튼하게 고았죠. 고정했지 않습니까? 안쪽에는 볼트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두 펜철을 이제 이 두 펜철이 이제 여기 같이 이렇게 조아버리니까 딱 잡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넓은 그러니까 펜철처럼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배선을 이제 확인하고 지금 앞에서 오는 그 파워선이 짧아서 이 위에까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파워선을 연결을 이제 하면 되는데, 파워선 연결할 거는 에너지 전달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차주가 파워선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깔자. 그래서 좀 새로 깔아야 됩니다. 새로 깔고, 이게 리모트 선도 리모트 선이 거의 12가 그 DSP 앰프가 자출력 신호가 들어가면 앰프가 리모트가 켜지고, 자출력 신호가 꺼지면 이제 리모트가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는 이제 왼쪽에 운전을 하니까 한 번씩 기기를 끄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동을 켜면 어쨌든 간에 자출의 그 스피커 선으로 통해서 전압이 들어옵니다. 미세볼트가. 그러면 그 미세한 0.1V, 2V, 0.2, 이제 1.2V가요. 0.1V, 뭐 0.2V, 뭐 그 이하의 전압이 이제 음악 신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AC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음악은 AC 전기거든요. 그럼 그걸 감지해서 지줄로 앰프를 탁 켜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을 켜는 순간 무조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앞에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12하고 외부 앰프, 오프 앰프가 리모트가 켜지고, 그걸 끄면 꺼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모트 선도 앞쪽에서 별도로 한 개 더 따와야 되고, 일이 좋게 많죠.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 보면 저 파워선 저게 이게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못 올라오는 거죠. 그라운드는 이게 짧게 잘 했는데 이제 그라운드도 좀 길게 해서 이 위에까지 끌어올리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스피어 공간에는 여기는 이제 짐을 실든 어떻게 뭐 어떤 용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위로 다 올립니다. 위로 다 올리면 모든 것이 이제 서비스 접근 한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좋죠.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된 겁니다. 측면에서 보면 저 공간이 이제 한 8, 9cm 됩니다. 그 공간에 이제 두 기기가 들어가고, 나중에 혹시나 다른 게 들어가더라도 여유 있는 공간이, 좌우 길이가 이제 112, 1010이니까 1m가 조금 넘죠. 어쩔 수 없이 선이 짧아서, 교체를 합니다. 저는 뭐, 오디오 플러스가 가성비도 떠나서 이렇게 금액 대비에 질이 좋습니다. 오디오 플러스로 쓰고, 중요한 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단자에, 플러스 터미널 단자에 집었지 않습니까? 찍고 나서 요 구리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구리선을 전기 테이프로 한 몇 바퀴 감아서 쫀쫀하게 이래 해주면 이쪽으로 산소 접촉이나 수분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트렁크에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엔진룸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항상 많죠. 열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뭐 10년 갈 것도 15년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터미널에 딸려 놓는 이게 빨간색, 요 까만색은 까만기고 빨간 거는 이제 보라색은 빨간 색깔이죠. 요 이리 해주면 이 속에 요 보이면 이것만 하면은 여기 구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게 뭐 실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후즈도 이제 좀 전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좀 200A 센 거를 N1 후즈를 일반 그거보다 좀 이렇게 교체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니까 이쯤에 잘라가지고 이쯤에 잘라서 이쯤에 자르면 딱 되거든요. 안에가 좀 넓어서 이 두 겹으로 해도 되거든요. 두 겹으로. 그래서 선을 잘라서 두 겹으로 꺾을 겁니다. 길쭉하게 해서 요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는 방식이. 이 안에 휴즈 홀더 안쪽이 좀 늘릅니다. 이게 1게이지가 들어가도 될 만큼 늘어져. 요 홀더 안쪽이 0게이지가 들어가도 될 만큼 늘릅니다. 그래서 늘으니까 헐렁하지 않습니까? 헐렁한 것을 요걸 이 구리가 세월이 지나도 되게 좋습니다. 오디오 플러스 게. 그 웬만하면 오디오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저 오디오 플러스 뭐 스폰 하나도 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많이 써봤다 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걸 이제 반 접는다 이 말이죠. 반 접어서 이렇게 또tal 꼬은 다음에 깔끔하게 반 딱 접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접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조여지고 위에서 조여지고 이건 두 군데 이쪽에도 좋아지고 이쪽에도 좋아하는 거죠. 이쪽에는 ANR 휴즈를 고정하는 단자인데 이것도 좋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서 측면에 무드볼트로 붙여주는 거라면 최대한 풀어서 이쪽에 이 많이 안 풀면 이거 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풀은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 되니까 이리 되는 것보다는 이리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위에는 여기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글자를 모으게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요게 살짝 요게 피복을 이렇게 수주 튜브가 살짝 감싸주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넣으면 여기 열이 좋아지고
요거부터 이제 측면부터 먼저 줘야 되겠죠. 측면부터 먼저 줘오고, 이제 위에서 줘오면, 위에 줘올 때, 이게 대선이 도망은 안 가고 딱 눌리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번 줘오면, 뭐,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차 바꿀 때까지. 하고 머리하고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도 줘올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위에서도 무릎부터 넓죠. 옛날 휴재를 고정하면서 이제 아랫단에 고리선을 눌려주는 거죠. 이제 이 휴재를 줘오는 데까지 줘오면 더 못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눌러주지 않습니까? 그래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남았죠. 한 가지가 휴재 피복이 휴재 블럭보다 이게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확대해서 보십시오. 이제 이 공간이 좀 비었지 않습니까? 이 공간으로 이제 침투하는 거죠. 그게 수분이라든가. 그래서 요거 이러한 부틸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기가 싫더라도 보기가 좀 안 좋더라도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뭐 색깔이 빨간 색깔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막는 거죠. 안으로 넣어서 이쪽에는 이제 튜브가 커서 맞아주는데 이거는 이제 튜브가 이건 테이프도 치고 여기 테이프도 막 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 튜브를 꽂기 위해서 빨간 색깔 입술 튜브가 요만한 게 없어가지고 파란 거로 두 개 다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간 거로 하니까 안에 테이핑을 못 한 거죠. 빨간 게 안 들어갑니다. 테이핑하면 이렇게 좀 해서 뭐 그리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방수거든요. 100% 방수는 아니고 거의 방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현 상태에서 이제 이 카바를 이제 꽂으면 이제 뭐 새까만 거 부틸 테이프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쪽 부분에 이제 이 보라스선을 파워앰프 보라선을 뽑으면 이 철판 타공행 사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공행 그쪽에 이제 부티를 반드시 아까처럼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고, 그러고 혹시나 모르니까 피복이 그대로 아무리 피복이 굵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딱 저 철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딱 요 달랑달랑 이래 하면서 저쪽에부터 싹 산화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색깔이 다릅니다. 부릴 때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딱 요 부분에 요 안에 철판에 들어가면 요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움직이도록 가만히 놔놔야 부틸 테이프든 뭔가를 해갖고 안 움직이게 있으면 되는데 이 살랑살랑 이 움직이는 거죠. 차가 이게 이제 몇 년 10년 뭐 가까이 이리 하다 보면 피복이 벗겨지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이제 열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이 피복이 안 벗겨졌지만 이 부분에서 산화되는 구리선이 이 부분을 벗어나면 구리선이 노란 색깔이 살아있는데 딱 이 부분에 달랑달랑 그린 데는
그렇습니다. 좀 색깔이 바랬거나 때 같은 게 있는 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년 만에 그래 되진 않는 거고, 한 5년, 10년, 15년 뭐 넘게 지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축 튜브를 수축 튜브란다. 이 스팬더를 좀 빡빡한 거, 뚜껑 빡빡한 거를 해주면 그런 부분도 많이 커버할 수 있고, 또 여기에 계속 빨간 게 많이 있으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엔진룸에 다 이렇게 까맣는데 좋은 제품 얼굴에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는 뭐 준비할 때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약간 흔들리지 않도록 세부 타일을 놓고 묶어주고, 엔진 쪽에는 우리가 가장 불안한 쪽이거든요. 엔진에는 카오디오 전체 배선을 통틀어서 가장 환경적으로 안 좋은 데가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진짜입니다. 엔진룸이 가장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쪽에 파워 배선을 뽑을 때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걸 체결을 하면 되겠죠. 체결을 좀 짧았나? 조금 짧은 느낌이 있지만 좀 짧네. 좀 짧았네. 조금 짧으니까 이거를 좀 옮겨야 돼. 이거는 닫아버리고, 여기 좀 내가 조금 여유있게 할 거야. 이만큼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뭘 멍청하게 잘못했는지 안 맞으니까 주걱을 봐왔어. 조금 옮겨야 되겠죠. 조금만 옮겨도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힘받는 부분이 아니겠네. 요즘에 투명 테이프 같은 거로 조금 투명 테이프로 붙이니까 살짝 빼먹고 떨어지고 또 붙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뭐 피스를 받고 배터리 위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짧는 데 그만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짧은 느낌이지만은 뭐 그런 대로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오디오 플러스 메이커라 요즘에 보이게끔 해서 탁 잘라고 이쪽에 이 글자가 이리 오면 더 좋았는데 그거까지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신경을 못 썼네요. 트렁크 이게 선반이 저 하얀 거 보이죠? 선반인데 앰프렉인데 저기에 장착할 겁니다. 지금 이제 V12 DSP 75W 12 채널 12를 하나 이제 약간 오른쪽 펜에 넣고 왼쪽 펜에는 이제 우퍼 전용 앰프 외장 앰프 한 개 더 들어가고 2개.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휴즈 홀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트렁크 밑에 휴즈 홀더를 둬도 되는데 차주가 이제 확인하기 힘들고 트렁크 뚜껑 여는 자체가 스페어 타이어 뚜껑 여는 자체가 싫다고 모든 것을 다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위로 했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일단 먼저 해보고 결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휴즈 홀더를 눈에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대로 이게 이렇게 놨고 옆으로 이래야 되고 플러스가 이리 오고 마이너스가 그러면 이리 하고 이 우퍼 앰프인데
요리하게 되면은 먹어 놓으니까 측면으로 그쪽에 아무것도 없네. 측면으로 이쯤에다가 놨고 12번은 이쪽에 선 플러스 선이 좀 늘 예전에 할 때 늘 길게 했다지만은 이쪽으로 올 수는 없고 돌아서 이쪽에서는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선들이 여기에 물리니까 이게 이 매트가 이게 좀 일반적인 매트가 돼갖고 잘 열받으면 일단 흘러 한 번씩 누려줄 수 있어 이볼때 떨어지면 이게 매트가 세팅할 때 저기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저기 비싸도 그러면 잘 붙고 잘 안 열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붙거든. 그럼 이렇게 배역하면 그럼 되겠습니까? 왜냐면 여기에 스피커 결선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 오는 스피커 선이 이만큼 똑같지만 이쪽 편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이게 돌아서 이쪽에 해야 선이 잘 되고 지금 이쪽에 스피커 파워선하고 스피커선 이쪽에는 OM 이 기계 들어가는 거고 먹고 신호선 들어가고 그럼 그래 하고 좋을 때는 이게 좋아 딱 그래도 좋아하면 되니까 왜 됐습니까? 예. 그 좋은 쪽 이쪽에 땡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선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선을 위로 다 빼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우퍼선이고 우퍼 스피커선이고 우퍼 스피커선은 수준을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이게 너무 하늘이 너무 짧으니까 일단 오버 스피커선을 바꾸고 촬영해야 되겠다. 잠깐 끄고 야, 뭐 다소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래도 뭐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 하는 거 안 찍을라 했는데 그래서 또 주의할 점도 좀 또 설명할 것도 있고 있어. 저기서부터는 이게 들어오는 거는 짧기 때문에 8게이지를 씁니다. 여기 선반에 복잡해지고 굳이 4게이지를 안 쓸 겁니다. 이게 항상 조립할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야 됩니다. 이 헤릭스 이 제품은 이 무드볼트가 꼽히는 게 이게 안으로 거의 한 15도 정도 이렇게 이게 제품의 구조상 그리 꼽힙니다. 이게 안쪽으로 깊다 이 말이죠. 굉장히 깊습니다.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이만큼. 딱 이 볼트가 이제 여기 들어간 게 요리 딱 꼽힙니다. 그래서 지금 요대로 해서 이거 무드 볼트를 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각도가 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통 무드볼트가 수직을 꼽히면 바로 여기에 1cm 부분에서 압착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 1cm 부분에서 눌리지는 게 아니고 한 1.5cm 이상 안쪽으로 눌리집니다. 대신 이 구조는 좋습니다. 이게 좋으면 선이 안쪽으로 쫙 빠진다는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지금 요수 보니까 쉽지만 바닥에 있을 때는 잘 안 빕니다. 이게 바닥에 있을 때. 이 배선을 이 사선으로 아랫단에서 위로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 12, 이 시리즈들은 이 무드볼트를 100% 빼내고 100% 빼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좀 밝게 조명을 좀 당겨서 그럼 이제 마이너스 하죠. 마이너스 무드볼트를 무조건 빼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위에 있고 여기 볼트 있다는 데 시인성이 있어서 좋은데 이 바닥에 있을 때는 이
그 반사경 안 쓰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필요 없고 무드볼트를 다 빼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드볼트를 다 빼면 여기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배선을 넣어보면 이게 이만큼이구나 이만큼이구나 답이 나오죠.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할 때 같이 한 1m 정도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한 1m 정도